안녕하세요. 11장 3절 랜드 함수와 산술 연산자, 나머지 연산자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랜드와 s랜드 함수에 대한 기능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연산자와 그리고 나머지 연산자와 나누기 연산자를 섞어서 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배우는 타임 함수, s랜드 함수, 랜드 함수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랜드 함수가 있는데요. 이 랜드 함수는 리턴이 정수를 리턴하게 됩니다. 자, 이 랜드 함수는 정수를 리턴하는데 어떤 정수를 리턴하냐? 0부터 2바이트 크기의 무작위 정수를 리턴하게 되겠습니다. 무작위 정수. 한마디로 이 랜드라는 함수를 만날 때마다 무작위적인 수가 랜덤으로 발생된다는 것이죠. 뭐 정수 435, 434, 뭐 1, 2, 3, 4, 뭐 이렇게 랜덤으로 정수가 무작위로 이 함수를 만날 때마다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폼은 i는 0부터 9까지 몇 번 돌려라? 폼을 10번 돌려라. 그리고 랜덤 함수로 출력하라 그랬으니까 몇 번 출력되겠어요? 네, 10번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럼 무작위 정수 10개가 출력이 되겠네요. 몇 개? 10개. 자, 그런데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이 s랜드라는 함수는 인자로 어떤 정수값을 주게 되면 이 정수값을 기준으로 이 랜드는 랜덤 수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고 아닌, 실제로 이 랜드라는 함수는 어떤 기준값을 시작으로 랜덤 값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값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게 지금 기준값인데요. 이 기준값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항상 랜덤 수가 발생되긴 발생되는데 항상 동일한 랜덤 수가 발생이 되겠죠. 자, 그 기준 랜덤 값이 바로 s랜드의 1값인데요. s랜드에 만약 이곳에다가 1이라고 주게 되면 이 1이라는 값은 랜덤 초기 값이라고 하고, 랜덤 초기 값이 1이라면 이 1값을 보고 이 랜덤이라는 함수는 무작위수를 발생시킵니다. 그렇다면 2라고 만들면 당연히 이 값을 초기 값으로 하는 무작위 랜덤 수가 발생이 되겠죠. 그렇다면 3이라고 하면 계속 이와 같이 s랜드라는 함수는 무작위 정수가 발생되는 이 랜드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 초기화 작업을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s랜드는. 그렇다면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마다 항상 s랜드라는 이곳에 s랜드의 인자로 정수를 주는데 항상 다르게 줄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시간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간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 명시를 하게 되면 항상 초기 값은 달라지겠죠. 그렇다면 랜덤이 발생되는 랜덤 값도 항상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마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무슨 함수를 쓰냐? 보통 타임 함수 널 인자로, 타임 함수는 타임 함수인데 타임 함수의 인자로 널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타임 함수는 여기다가 조금 더 많은 기능을 집어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기능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뭐라고 쓴다? 타임 함수 널이라고 쓰고, 이 타임 함수 널이라고 사용하게 되면 1970년부터의 초단위로의 시간을 구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초단위의 시간을 구해준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초는 변함으로 s랜드의 값이 변하게 되겠죠. 여기 unsigned라고 써준 것은 실질적으로 s랜드에 이곳에는 양의 정수만이 시간이 표시될 수가 있기 때문에 타임 함수를 형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타임 함수는 항상 초단위로 1970년부터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s랜드의 초기 값이 계속 변하게 되고, 이 초기 값을 기준으로 이 랜드라는 것은 무작위 정수를 발생시키게 된다. 만약 이 메인이라는 함수를 계속 시작하면
무작위로 발생되어 있는 이 무작위 정수값은 정수값이 10개 출력되는 내용이 계속 변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rand 함수를 잘못 사용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른 내용은 그 앞에 하고 똑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srand 이 문장이 그 전 내용은 폼은 위쪽에 있었는데 이 문장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은 이 폼은 안에 있습니다. 이 폼은 몇 개 들어와요? 0부터 9까지 10번 돌죠. 한마디로 이 문장이 10번을 도는데 srand가 바로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작위 정수가 더 많이 발생이 무작위적으로 정수가 더 발생이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거는 같은 값이 출력됩니다. 그 이유는 srand의 이곳에 타임 함수는 초 단위를 지금 현재 1970년부터의 지금까지의 초를 구해준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만약 그 초가 뭐 만초였다고 합시다. 만초라면 srand의 만초를 기준으로 랜드는 무작위 정수를 발생시키겠죠. 그런데 포문이 실질적으로 1초가 흘러가기 전에 다시 이 문장을 만난다면 타임 함수에 의해서 구해진 초는 그대로 만초가 되겠죠. 한마디로 이 포문은 1초가 흘러가기도 전에 10번이 수행돼 버리기 때문에 워낙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수행돼 버리기 때문에 srand의 이 초기값의 이 타임 함수는 실질적으로 초기값이 변하지 않게 되고 이 초가 변하지 않게 되고 초가 변하지 않으면 srand의 초기값은 변하지 않게 되고 그렇다면 시작 초기값이 항상 같으니까 이 시작 초기값을 기준으로 랜드 값은 계속 같은 무작위 정수를 발생시켜 주겠죠. 여튼 이와 같이 어떤 함수 srand 함수는 루프문 안에다가 사용하게 되면 무작위 정수가 제대로 발생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해서 무작위 정수를 일정한 숫자들을 뽑아내는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rand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초기값을 달리해라. 무작위 정수가 출발하는 초기값을 달리해라. 그 다음에 포문은 0부터 9까지 10번을 돌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 문장은 몇 번 실행되겠습니까? 10번이 실행되는데 정수가 0부터의 정수가 발생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나머지 10으로 나눈 나머지 정수를 구하기 때문에 10으로 구한 나머지는 아무리 커도 9를 넘어가지 않고 아무리 작아도 0을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0부터 9까지 값이 발생되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뭐 23,740이라는 숫자였다면 10으로 나눠버리면 나머지는 0. 50이었다는 숫자에서도 나눠버리면 나머지는 0. 100이라는 무작위수가 발생됐어도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0. 어때요? 10으로 나머지를 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결과치는 항상 얼마부터 얼마까지를 출력한다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0부터 9까지를 출력한다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머지 연산자로 어떤 정수의 구간, 무작위 정수가 발생되면 그 정수의 구간을 한정 지을 수 있다. 얼마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10으로 나누면 0부터 9까지. 자,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 A 대문자부터 Z 대문자까지의 문자를 출력하는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A는 우리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65 아스키 코드로 65라는 정수라는 걸 알 수 있고 Z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A 문자 65 아스키 코드 플러스 알파벳이 26개니까 2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얼마겠어요? 이 구간의 정수부터 이 구간의 정수 사이에 랜덤 숫자만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랜덤 문자를 출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수의 구간의 개수는 얼마부터 얼마까지죠? 이 구간에 랜덤으로 발생돼야 되는 정수의 구간은 실질적으로 26개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26개의 구간. 자, 이것만 주의하신다면 간단하게 출력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초기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폼은 몇 번 돌립니까? 10번을 돌리죠. 10번을 돌리는데 n은 인티형 변수죠. n은 랜드 나누기 26. 자, 이렇게 하면 여기는 아무리 작아도 0, 아무리 커도 얼마겠어요? 25가 되겠네요. 자, 0부터 25 중에 하나가 발생이 되겠죠. 랜덤 숫자가. 그리고 난 다음에 플러스 얼마? 65. 그러면 A 문자의 아스키 코드하고 같겠죠? 그러니까 만약 구간이 최소 구간이 0이니까 0이 발생됐다면 A 문자를, 가장 큰 25가 발생됐다면 얼마? Z이라는 문자 구간을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은 얼마? A 문자의 아스키 코드 값부터 Z 문자의 아스키 코드 값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문자와 숫자로 정수로 출력해 달라라고 하면 그 아스키 코드 값과 아스키 코드 값의 문자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머지 연산자를 응용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배열을 몇 개 만들어내요? 네, 100개나 만들어내네요. 그리고 당연히 s랜드에 의해서 무작위 정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초기 값을 초기화하고, 폼은 i는 0부터 얼마까지? 99까지 100번 폼은 돌게 되네요. 그러면 ARR 0부터 ARR 99까지 몇 개? 100개의 배열에 얼마 값을 저장을 하죠? 랜덤을 발생시키는데, 랜덤은 랜덤인데 나머지 100, 나머지 연산자 100 사용했으니까 얘는 아무리 작아도 0, 아무리 커도 99를 넘지 않겠죠? 그래서 0부터 99까지의 랜덤된 무작위 정수가 ARR 0부터 ARR 99까지의 100개의 메모리 변수, 인티형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ARR 0부터 몇 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변수가 ARR 99까지 몇 개? 100개의 정수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변수의 저장 값으로는 정수 값도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 정수가 0부터 99까지만 저장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요. 자, 그리고 나서 자, 포문을 돌리는데 몇 번 돌립니까? 100번 돌리죠. 0부터 i가 99까지. 그러는 동안 if i 플러스 1 나누기 10이 0이면 뭐를 출력해라?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얘는 뉴라인 문자를 출력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이렇게 한번 출력해 본 거죠. 이거는 어떻게든 쓸 수 있냐? 프린트 f 문자열 뉴라인 문자를 딸랑 하나 출력해라, 이런 문장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putS는 문자열 출력하는 함수죠. 실질적으로 문자를 출력하는 함수인데 여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문자열은 출력하지 않을 것이고, putS를 문자열 출력하고 난 다음에 얘는 자동적으로 뉴라인 문자를 출력해 주죠. 그러다 보니까 뉴라인 문자 하나 출력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i 플러스 1 나누기 10이 0이면 뉴라인 문자를 출력해 주세요. 그 소리는 i가 0, 1, 2, 3, 4 해가지고 9가 되고 나면 i가 9였을 때 얘는 10이 되니까 이때 드디어 0이 되겠죠. 그러면 또 0이 되는 때가 언제죠? i가 19였을 때 20이 되기 때문에 0이 되겠죠. 29였을 때도 0이고 39였을 때 0이고 어때요? 10개씩 됐을 때 한마디로 i가 9가 되면 뉴라인을 때리고, i가 19가 돼도 뉴라인, i가 29가 돼도 뉴라인, 10개의 뉴라인을 이렇게 때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0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여기 보시니까 ARR i의 내용을 출력해라 라고 했으니까, 자, 한번 10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ARR에 i가 제로라면 0이 아니니까 ARR에 제로를 출력하겠죠. 1이라면 0이 아니니까 ARR에 1 출력하고 2, 3, 4, 5, 6, 7, 8까지 출력하고 9가 됐을 때는 10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 내용을 출력하지 않고 뭘 출력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네, 뉴라인을 출력하겠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11부터도 계속 출력하겠죠? 그리고 19면 뉴라인을 출력하고 20부터도 계속 출력하고 이렇게 수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이 0부터 99까지의 정수가 100개 정도 랜덤으로 어떤 곳에 저장이 되어 있다면 이 도대체 이 정수가 0부터 9까지는 도대체 몇 개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10부터 19까지는 정수가 몇 개가 존재하는지, 20부터 29까지의 정수는 몇 개가 존재하는지 이런 내용을 출력해보는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예제를 공부한다고요? 정수가 0부터 99까지가 랜덤으로 발생된 어떤 숫자들이 있다면 이 숫자들이 도대체 이 숫자들 중에 이 구간에 해당하는 놈은 정수가 몇 개가 있는지, 이 구간에 해당하는 놈은 정수가 몇 개가 있는지, 이 구간에 해당하는 애는 정수가 몇 개가 있는지 이런 내용을 조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프로그램의 방금 그런 내용인데요. 우선은 ARR이라는 100개의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만듭니다. 그리고 int num count라는 10개의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만들죠. 그리고 이 10개의 변수, 배열을 0으로 모두 다 초기화합니다. 여기는 하나만 초기화하게 되면 배열은 나머지는 모두 다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10개의 요소를 모두 다 얼마로? 0으로 초기화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0개의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ARR이라는 변수에 얼마부터 얼마까지, 여기 보니까 100으로 나눠버리면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99까지의 구간 중에 랜덤으로 정수를 ARR 0부터 9까지의 저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랜덤 수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 100개가. 이와 같이 저장이 되어 있을 때 이 문장은 한번 출력해라. 그럼 출력이 되겠죠. 우리 앞에 방금 전 예제에서 이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자, 출력해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포문은 i는 0부터 99까지 돌리는데 num count 이건 몇 개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0부터 99까지 num count 0부터 99까지의 배열 10개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여기다가 뭐라고 썼죠? 자, 이게 주요 코드인데요. ARRI라는 건 누굽니까? 0부터 99 중에 하나겠죠. 하나 정수가 되겠죠. 이 정수를 10으로 나눠버리면 만약 ARRI가 0이라면 당연히 이 결과치는 0이 되고 9라면 당연히 이 결과치는 0이 되겠죠. 한마디로 ARRI의 결과치가 0부터 9까지의 숫자라면 이 결과치는 모두 다 0이 되기 때문에 num count의 0을 뿔뿔하는 의미가 되겠죠. 자, num count는 원래 0 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이 값이 0이라면 1이라면 2라면 9라면 모두 다 얘네들은 0이기 때문에 num count의 0을 증가시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RRI가 만약 결과치가 이 값이 10부터 19까지에 해당하는 숫자가 나온다면 이 결과치는 모두 다 1이 되기 때문에 ARR, i가 10부터 19까지라면 num count의 1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RRI가
90부터 99까지라면 이 결과치는 9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구를 증가시키는 넘 카운트의 9를 1씩 증가시키는 역할이 되겠죠. 이와 같이 100번을 돌고 나면 실질적으로 ARRI 값에 따라서 넘 카운트 0에 있는 값이 증가되고 1에 있는 값이 2에 있는 값이 각각 9에 있는 값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넘 카운트 0는 누구를 뜻하겠어요? 0부터 ARRI가 0부터 9까지의 개수가 몇 개가 빈도가 나왔는지를 누적한 값이 되고 넘 카운트 1은 10부터 19까지의 ARRI의 값이 몇 개가 나왔는지를 카운트한 값, 그리고 각각 넘 카운트 9은 각각 ARRI가 90부터 99까지 개수가 몇 개가 있었는지를 카운트하는 값이 되겠죠. 자, 그와 같이 해서 이 내용을 넘 카운트의 0부터 넘 카운트의 9까지를 모두 다 출력을 해보면 각각 0부터 9까지가 몇 번 나왔는지, 그리고 10부터 19까지가 몇 번 나왔는지, 그리고 90부터 99까지가 몇 번 나왔는지를 각각 출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코드는 자주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주요 코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또 하나의 예제로 대문자 A부터 대문자 A부터 대문자 Z까지의 대문자 Z까지의 랜덤 문자들이 이와 같이 존재한다면 이 문자가 A 문자는 도대체 이 문자들 중에 몇 개가 있는지, B 문자 대문자는 몇 개가 있는지, C라는 대문자는 몇 개가 있는지 이와 같이 카운트해보는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예제와 비슷하긴 한데요. 우선 이번에도 문자 100개를 랜덤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캐릭터형 배열 몇 개,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문자 A부터 Z까지 대문자가 몇 번 빈도가 출현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int num count라는 26개의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초기화했네요. 이때 26개를 만든 이유는 뭐죠? A부터 Z까지 몇 문자죠? 26개의 문자죠. 그러다 보니까 26개의 변수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포문을 이용해서 만들어 놨던 배열 100개의 랜덤 문자들을 무작위로 발생을 시킵니다. 대문자를. 자, 이렇게 하면 0부터 25까지가 발생이 될 것이고 A를 가산을 하게 되면 G가 아무리 작아도 대문자 A, 아무리 커도 대문자 Z를 넘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이 100개의 배열은 대문자 A부터 대문자 Z까지를 무작위로 저장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출력을 하면 그 내용을 다 출력을 해주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i는 0부터 99까지 몇 번? 100번을 돌리는데 num count ARR i는 무슨 문자죠? 아무리 커도 Z 문자를 넘지 않고 아무리 작아도 A 문자를 넘지 않죠. 자, 이렇게 된다면 얘가 만약 가장 작은 A 문자라면 A 문자로 마이너스를 하면 당연히 0이 되겠죠. 같은 문자의 아스키 코드 값 65-65가 돼서, 그리고 만약 가장 큰 문자인 Z라면 이 값은 25가 되겠죠. 이 소리는 ARRI가 A 문자라면 num count의 제로를 뿔뿔시킬 것이고 ARRI가 B 문자라면
num 카운트 1을 뿔뿔 시키겠죠. 만약 ARR i가 C 문자라면 num 카운트 2를 뿔뿔 시키겠죠. 자, 이와 같이 100번을 돌고 나면 ARR i 값에 따라서 num 카운트 0에는 A 문자의 카운트 수가, num 카운트 1은 B 문자의 카운트 수가, 각각 num 카운트 25는 Z 문자의 카운트 수가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i는 0부터 25까지 num 카운트의 값을 출력을 했더니 각각 대문자 A부터 Z까지의 빈도가 출력이 되더라.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예제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예제 또한 나머지 연산자를 많이 사용하는 형태인데요. 자, 다른 건 우선 보지 마시고 이 코드와 이 코드만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n이 만약 제로라면 처음에는 얼마가 되겠어요? 1 나누기 5 해서 1값을 n에 저장하겠죠. 또 두 번째 n은 1이었다면 이 값은 2가 돼서 결과치는 이 값을 n에 저장하겠죠. 또 n이 2였다면 이 결과치는 3이 되고 전체 결과치는 3이 돼서 3을 저장하겠죠. 또 n이 3이었다면 이 결과치는 4가 되고 전체 결과치는 4가 돼서 n에 저장을 하겠죠. 이번에 다시 n이 4였다면 이 결과치는 5가 되고 전체 결과치는 얼마가 되죠? 네, 0이 돼서 n은 0을 저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0은 이 결과치는 1이 되고 전체 결과치는 1이 돼서 1을 저장하겠죠. n은. 그리고 n이 1이라면 한마디로 이 내용을 반복하게 되면 이 n값은 얼마부터 1, 2, 3, 4, 그 다음에 5가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없죠. 0, 1, 2, 3, 4, 0을 반복하겠죠. 자, 한마디로 자 i는 0부터 i는 29까지 30번의 포문을 돌립니다. 자, n은 초기값이 0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출력해라. 누가 출력되겠어요? 0. 그 다음에 이 결과치를 만들면 n은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또 한 번 이 내용을 출력해라 그러면 1. 이걸 만들면 n은 2가 되겠죠. 출력해라 그러면 2. 출력해라 그러면 3. 출력해라 4. 그 다음에 5가 됐을 때는 당연히 0이, n이 4가 됐을 때 결과치는 n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4 이상을 넘어가지 않고 0, 1, 2, 3, 4, 0, 1, 2, 3, 4를 반복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일정 구간을 반복해서 수행하고자 할 때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와 같이 자주 표현하기 때문에 꼭 이 문장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 내용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내용도 똑같은 내용인데 3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거는 0 출력되고 0이었을 때 1이 되고 1 출력되고 1이었을 때 2가 돼서 2 출력되고 2였을 때 3이 되면 0으로 만들어져 버리죠. 그래서 012, 012가 몇 번? 30번 반복이 돼서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